네, 시장 안에서 숨은 진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AS 먼저 받아보고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자, 오늘 알아볼 AS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이 종목 위원님께서 추천하고 나서 20% 정도 수익을 줬거든요. 역시 이 저위험 구간에서 사면 항상 이 상승 룸을 까지 좀 올라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어떤 대응 필요합니까? 1차 목표가 16,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일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다려볼까? 아니면 1차 목표가를 제시한 이 되돌림 자리에 의미가 있겠지라고 했다면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구나. 그럼 여기서 비중을 조금은 줄여보겠다. 왜? 거래량을 동반하기도 한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비중 축소가 맞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관점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9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중기 되돌림선을 강하게 돌파한 후 시세가 분출되어서 60% 이상의 수익을 말씀드리고 거두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격적 모멘텀의 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야 이러한 수익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따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디서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3월 이 즈음이 아닌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할까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작전 리포트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AS 받은 아모그린텍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DDR5용 테스트 소켓을 출하하는 기업이겠네요. 작전 리포트 효자 종목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일 것 같고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주 그런데 작전 리포트에 좀 많이 나왔다 하면은 ISC가 아닐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ISC 이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좀 뜯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작전 리포트 효자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저위험 구간 그리고 이 상단에 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또 여기서 사고 그렇습니다. 이런 좀 패턴 매매를 좀 하면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 소켓 기업으로는 ISC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프로텍은 많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ISC는 2년여 이상 동안에 직접 매매를 해왔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 패턴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면 그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두 줄로 나와 있으면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열려 있다. 그러면 가장 아래 선이 최저점까지 올지 안 올지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최저점을 왔지만 최저점을 오지 않았고 왔고 오지 않았고 왔고 오지 않았고 이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 현재가 구간이 34,000원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왔고 오지 않았고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지 이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가장 가까웠을 때 매수 대응을 하는 거죠. 21년도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었다면 이 정도 수준까지 37%의 수익률 그리고 10월 26일 그리고 11월 18일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도 매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연달아서 말씀을 드렸고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7월 4일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37%, 10월 26일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20%,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충분한 위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는 저점에서 사고 중기 되돌림 혹은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패턴 매매를 이어왔던 효자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 LS, LS 일렉트릭, 현대 오토에버 등이 다
이 패턴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 구간 안에서 사면 일단 기본 20%는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컨센 하회를 했는데 그걸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자라는 겁니다. ISC가 근데 작년에 찾아봤더니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도 51%인데 그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좀 시장의 설명해 기대치가 주시죠. 네.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정말 높았나 봐요. 시장의 네. 기대치가 높고 지속적으로 매년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두 자릿수 전년 대비 증가를 보여왔기 때문에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일회성 비용이나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 지연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4분기에는 소폭 하회를 했다. 그런데 불쑥불쑥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때에 본다면 테스트 소켓 중에서도 신제품 테스트용 소켓 매출이 늘어났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DDR5 이야기를 드릴 때에 출시 지연은 있어도 수혜의 강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기 때문에 ISC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부분에서의 컨센 하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줄어들었는데 이 회사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회색 구간은 비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청색 구간은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18년도 기준으로는 메모리 58%, 비메모리 42%였습니다. 쭉쭉쭉 그것이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일 텐데요. 비메모리 구간이 이제는 올해 내년도 64%까지, 메모리 부분은 34%까지 역전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용 테스트 소켓 중 고부가 제품이 어디인가? 네. 비메모리용 이쪽이죠. 제품이 네.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ASP, 판매 단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4분기 어닝 쇼크, 시장의 컨센 하회는 오히려 비메모리향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활용할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 랠리도 이어지고 있고 이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 반도체 쪽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ISC도 이 체형이 성장이 좀 달라지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효과를 기대한다. 그 인텔은 아무래도 그 서버용 그 CPU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지배적인 역할이 큰데 인텔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사파이어 래피즈가 우리 시간으로 1월 11일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DDR5의 출시 지연은 있더라도 출시가 되면 수혜 강도는 DDR3에서 DDR4로 넘어왔던 시기와 비등비등하거나 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왜냐? 대용량의 서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DDR3에서 DDR4로 넘어올 당시에 2014년 7월 달 주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침투율이 0%에서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20%를 넘어가고 30% 직전까지 1년 동안 당시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 주가 상승이 178%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때 주가 상승이 있었던 그 시기를 본다면 DDR4의 침투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을 때까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DDR3에서 4에서 5로 넘어갈 때의 주가 상승 매력도가 가장 높았을 당시는 어디냐? 초기에 시장 침투율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갈 때가 주가 상승 매력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다. 그러면 1월 11일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당장에 지금부터 1년 동안 ISC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이 기업이 DDR5의 침투율이 높아질 때 그 초반부가 주가 상승도가 높았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컨센을 하회했다고 했는데 올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DDR5 수요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체크해보죠. 영업이익률이 계속 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네요. 음식료 네. 업종도 아닌데 전기전자 제품에서 계속 올라가네요. 35%, 36%의 영업이익률이 나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 방어율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실적에 대한 염려는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늘 말씀드리고 있는 ISC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34,000원 구간에서 ISC 매수 접근 노력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짧게 대응하되 내려갈수록 매수에 대한 접근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더디게 하지만 매집은 34,000원 아래에서 부지런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ISC입니다.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10월, 11월 모멘텀 투자 레터의 캐치프레이즈를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캐치프레이즈 오늘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시황이 맞아야 종목과 계좌의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는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작전 리포트에서는 종목에 대해서 밸런스, 균형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